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했으니까요. 자료를 위주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충실히 따르고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먹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싱겁게 먹으라던데, 그치, 싱겁게 먹어야지. 뭐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인스턴트는 좋지 않을 것 같고, 야채는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던데, 왠지 햄버거는 또 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수제버거는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콜라 사이다는 먹지 말란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고, 술은 덜 먹는 게 좋은데 고기는 그래도 먹으려도 비계 좀 덜 먹고 살코기를 먹으라고 하던데, 사실은 웬만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삼겹살 회식을 해요. 당연히 소주를 먹기 시작하죠. 맥주도 좀 곁들이고, 그 다음 김치찌개도 서비스로 주시네요. 라면 사리도 하나 더 넣어서 탄수화물을 좀 보충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먹었는데 마무리는 김가루 뿌리고 김치도 조금 올리고 달달달 볶아서 볶음밥을 먹는 거죠. 나는 볶음밥 싫어. 나는 김치말이 국수. 탄수화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죠. 자, 그리고 기름진 걸 먹었더니 입도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하죠. 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것들에 대한 경각심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서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이 되게 건강한 식사죠. 건강한 식단이 쭉 짜여져서 나오는 건데, 항상 모든 것들의 큰 틀은 우리나라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적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그리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야채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 제일 기본이에요. 계속 강조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채소류, 샐러드, 나물로 충분하게 야채 많이 먹어. 그 다음에 고기, 뭐 달걀 같은 걸로 단백질 섭취도 좀 해. 김치, 야채를 먹는 거긴 하지만 소금기가 많으니까 김치를 너무 많이 먹지는 마. 소스 안에는 약간은 설탕도 많이 들어가니까 소스 너무 많이 쓰지 마. 당연히 잡곡밥이 좋아. 국이 있네요. 국은 가능하면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왜냐면 국물 안에 있는 소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금기는 반찬에 있지 않아요. 약간 이런 국물 요리에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그 다음에 뭐 갈비탕, 만둣국, 냉면, 이런 것들 엄청나게 소금이 좀 많죠. 그래서 국물은 되도록이면 안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간식들이죠. 간식에 빵 없죠. 과자 같은 것도 없죠. 그냥 신선한 우유 한 잔, 그리고 과일 정도예요. 과일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으로, 일일 섭취 에너지의 65% 이내, 그리고 식이섬유는 1일 25g 이상. 의사들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내용이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죠. 지방은 적정 수준으로,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약하게, 대신에 불포화지방산을 먹도록 하고 트랜스지방 먹지 말고,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직관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식사하는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요만큼은 밥이죠. 그리고 요만큼은 단백질, 뭐 고기라든지 두부, 이제 이런 것들 뜨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은 야채를 뜨라고 돼 있죠. 근데 저도 가끔가다 이제 식사를 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죠. 밥은 사실 요만큼 푼 게 맞아요. 근데 위로 막 불룩 올라와 있고, 야채가 들어갈 칸에 제육볶음이 이만큼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튀김 같은 거, 돈가스가 이만큼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야채라든지 김치, 이제 이런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밥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은 줄여라. 그리고 야채는 무조건 많이 먹어라.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리고 간식은 그냥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량 과일, 그 다음에 신선한 우유 정도를 먹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어디서 이제 좀 들은 내용인데, 가위바위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먹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먹은 한 끼에 먹는 탄수화물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때 요만큼만 먹으란 얘기예요. 그럼 공깃밥 한 그릇 정도 안 되겠죠. 한 3분의 2그릇 될 거고, 이왕 먹는 그런 밥이라면은 흰 쌀밥보다는 콩도 섞여 있거나 잡곡이거나 현미로 선택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주먹은 이거고, 가위는 한 끼 식사를 할 때 야채를 2개 이상은 먹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자기는 한 끼 식사를 할 때 단백질 섭취는 요만큼 정도는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단백질 계란 하나 들어가죠. 또는 생선 한 토막 정도 들어가죠. 또는 돼지고기, 소고기, 살코기 위주로 요만큼은 먹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죠. 그래서 주먹은 탄수화물량, 가위는 야채 2개 이상, 야채 많이 먹어라. 보자기는 단백질은 이 정도 먹어라.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곁다리인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넘게 과일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사과가 하나 들어가면은 더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사실 사과 한 개예요. 근데 사과 한 개만 먹지는 않고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죠. 아침에 사과 한 개 먹고, 점심에 귤 5개 까먹고, 저녁에는 수박을 6쪽, 7쪽씩 먹고, 그렇게 먹으면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이기 때문에 뱃살 찌고, 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고지혈증 수치 다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모범 사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원칙이 지켜졌는지 볼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식단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침을 볼게요. 잡곡밥 주먹만큼 먹고 있죠. 그리고 흰쌀밥 먹는 게 아니라 잡곡 드시고 있죠. 그리고 연두부 보자기만큼 이제 단백질 섭취했고, 그 다음에 콩나물국을 조금 끓였네요. 콩나물국이라든지 이런 국류가 야채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대국도 그렇고 뭐 배추국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먹는 좋은 습관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훌훌 다 마셔버리면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을 그냥 한번 살짝 떠먹는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야채, 콩나물 다 건져 먹고, 나박김치로 약간 또 야채 섭취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미역 줄기 볶음으로 또 좋은 그런 야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우유 한 잔만 먹었죠. 뭐. 자, 점심은 조밥을 먹었어요. 흰쌀밥 아니죠. 그리고 들깨팽이 버섯탕으로 몸에 좋은 기름도 먹었고, 약간 야채 같은 것도 좀 먹었네요. 그리고 스테이크 볶음으로 단백질도 섭취했고, 오징어 초무침으로 단백질 섭취도 좀 했고, 야채도 좀 들어가겠죠. 연근조림으로 또 야채도 먹었고, 청경채 나물도 야채 먹고, 야채 비중이 굉장히 높죠 지금. 간식으로는 사과. 자, 그리고 저녁은 흑미밥 좋죠. 그 다음에 돈육 고추 잡채, 돼지고기로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야채도 먹었고, 동태전으로 단백질 섭취, 근대 된장국으로 야채도 많이 먹었어요. 국물 먹지 말고, 마늘종 볶음으로 야채도 먹었고, 간식으로는 두유 한 잔, 딸기 요만큼. 자, 굉장히 좋은 식단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면 돼서 가위바위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뭐 고혈압 있는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약 있는 사람 식단이 조금 달라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드시면은 혈압에도 좋은 거고요, 당뇨에도 좋은 거고, 고지혈증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탄수화물은 되도록이면 줄여라, 쓸데없는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야채 많이 먹어라, 적절하게 단백질 섭취해라, 이왕 먹을 기름이라면 좋은 거로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소금 덜 먹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튀김이라든지 전, 생선회 등의 간장을 듬뿍 먹는다. 저는 탕수육 먹을 때 절대 간장에 찍어 먹지 않아요. 만두 먹을 때 간장에 안 찍어 먹어요. 이미 충분히 짜고 양념 다 돼 있는데 그걸 꼭 간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나트륨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금은 덜 먹어라. 라면 국물, 우리 어릴 때 뭐 밥 말아 먹었죠. 사실 여기다 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뭐 위가 작아져서 그런지 밥 못 말아 먹고요. 면만 건져 먹고 사실 버리죠. 근데 가끔마다 국물도 다 마시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음식이 싱거우면은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근데 뭐 테이블 같은데,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소금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 가정집에 약간 테이블 식탁에 소금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소금을 더 쳐먹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점수도 한번 매겨보시고, 소금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실천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금을 덜 먹냐? 다 아는 내용이죠. 국물만 남기고 건더기만 먹어라. 뭐 이런 젓갈류 소금 많이 들어간 거 덜 먹어라. 그리고 절임이라든지 조림은 당연히 간장 많이 들어가니까 구이라든지 찜으로 해라. 그리고 식탁 위에 소금통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없애라. 좀 심심하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써라. 뭐 고춧가루 좀 뿌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은 국물 요리랑 외식에 있다는 걸 항상 주목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는 감자탕을 먹더라도 감자탕 다 먹고 난 다음에 국물 남겨서 거기다 밥 넣고 그 다음에 소금 간된 김가루 뿌려서 볶아 먹죠. 소금 엄청나게 많이 먹어. 그렇게 열심히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이제 물을 엄청 먹죠. 야, 짜게 먹었나 보다. 물 먹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집밥으로는 사실 뭐 국이라든 찌개 아니면 소금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나가서 먹는 밥은 항상 맛있어요. 달고 짜고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외식. 자,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라의 연속선이에요. 탄수화물 줄이라. 꼭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은 사실 뭐 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먹어야 되니까 뭐 밥 먹기 싫으면 빵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설탕 들어간 빵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제 식빵, 설탕도 안 들어가고 정말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빵을 드셔야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간식들, 과자, 빵, 떡, 케이크, 쿠키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대신에 과일은 먹더라도 일단은 적당량. 아까 이제 요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먹고 그 다음에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어요. 단 거 아예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는 생각 없이 정신없이 막 퍼먹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약간 정신 차리시고 약간 먹으면서도 아 이래도 되나 좀 죄책감을 느끼시면서 먹어야 되겠다. 간식 중단. 그리고 너무 단 게 땡기면은 차라리 고구마를 드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식이섬유도 있고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드시고 굳이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드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무 먹고 싶으면 조금만 정신줄 바짝 차리시고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한국인의 하루 설탕을 얼마나 먹느냐예요. 그래서 뭐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커피 같은 걸 이렇게 타 먹을 수 있는데 보면 각설탕이 있죠. 그래서 각설탕을 3개를 넣으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설탕을 많이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스타벅스에서 먹는 카페 모카 각설탕 4개에서 5개, 아이스크림 각설탕 5개, 초코칩 쿠키 6개에서 7개, 그 다음에 콜라 각설탕 9개, 과일 주스 각설탕 18개 먹으라고 하면 사실 야 그걸 어떻게 먹어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먹을 때는 이 정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설탕 많이 먹고 있으니까 설탕 줄여라. 쓸데없이 단 거 되도록이면 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식품 속에 있는 각설탕은 얼마나 되냐. 포도 반송이에 각설탕 5개, 메로나에 각설탕 5개, 바나나 6개, 밥 한 공기 20개, 초콜릿 11개. 이거 각설탕 11개 이 자리에서 까먹으라고 하면 절대 못 먹어요. 근데 초콜릿 하나는 사실 먹을 수 있죠. 이만큼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줄이시란 얘기. 쓸데없이 단 것들, 쓸데없는 탄수화물. 자, 당류 섭취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현미라든지 잡곡을 먹으란 얘기고요. 콜라, 사이다, 뭐 과일 주스 대신에 생수를 먹거나 정탄산이 땡기면 뭐 탄산수를 먹으란 얘기예요. 여기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과일 주스를 먹을 바에는 과일 주스 약간 비타민C도 들어가고 과일 착즙한 거라서 도움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즙 100%는 별로 없고요. 뭐 액상과당 들어가고 그런 것도 많죠. 과일 주스 먹을 바에는 과일을 먹어라. 과일도 적당량을 먹어라. 과일향 우유, 딸기 우유, 뭐 초코우유 이런 거 얘기하겠죠.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반 우유를 먹어라.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느냐예요. 그래서 밥 먹기 싫으면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빵 구워서 한쪽 정도, 두 쪽 정도 먹어라. 밥 3분의 1 공기가 식빵 한쪽이니까 밥 한 3분의 2 정도 먹으면 식빵 같은 거 이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이런 것들로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근히 요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인절미 이런 거 빵 되게 떡 되게 좋아해요. 이런 간식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인절미 3개를 먹으면은 이게 벌써 밥 3분의 1 공기. 근데 인절미 3개만 먹고 치우나요? 7개, 8개 먹죠. 그럼 밥 한 공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뱃살 나오고 당 올라가고 고지혈증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이에요. 이것도 그냥 한번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지방을 많이 먹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기름, 지방 몸에 필요해요. 근데 큰 틀은 이왕 먹을 기름이고 지방이면은 포화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고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고열로 가열하거나 그렇게 조리할 때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과자라든지 뭐 약간 그런 거 영양 정보에 트랜스 지방 이제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트랜스 지방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걸 적는 그 기준 그냥 법령 때문에 그런 건데, 고열로 조리한 것들에는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좋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이왕 먹을 기름이라면은 좋은 기름으로 먹으란 얘기예요. 올리브유 나오죠. 그다음 아보카도도 괜찮죠. 견과류 같은 것도 좋죠. 그리고 생선 이렇게 좀 먹으란 얘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줄이라.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 닭껍데기 백숙 먹을 때 닭껍데기 벗기고 먹고, 이제 닭튀김 먹을 때도 닭껍질 벗기면 좋겠다. 근데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이제 닭껍데기 구워서 이렇게 꼬치로 파는데 맛있긴 하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겠다. 곱창 좀 덜 먹어라. 살코기만 먹어라.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조금 좀 줄여라. 우유를 먹고 싶으면 저지방 우유로 조금 먹는 것도 괜찮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콜레스테롤을 줄여봐라. 자, 마지막으로 일단 결론이에요. 가위바위보 기억하시고, 탄수화물은 줄인다, 야채는 많이 먹는다,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은 항상 매 끼니마다 먹어서 몸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해라. 쓸데없는 간식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내용은 혈압이 있는 분들, 당이 있는 분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 다 공통되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돼요. 소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사실 마르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저녁 식사도 되게 일찍 하세요. 5시나 6시에 저녁 딱 드시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리고 간식도 안 드시고. 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먹는 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먹는 게 포기 안 되는 분들, 먹고 싶으면 좀 먹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먹진 마세요. 배가 너무 부른데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계 땡겨 과자도 한 봉지 다 뜯어서 다 먹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달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식생활 관리 잘 하셔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